네, 안녕하세요. 차원맨 5월 13일, 5월 13일 출근 인사드립니다. 1시 정도에 출근했고요. 오늘 그 제주시 오일시장에 가서 오늘 택시들 다 이제 점검 받는 날이거든요. 이제 뭐 라이트는 잘 들어오니 깜빡이 상태는 어떤지, 실내에 이제 안내문 부착은 다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체크하고 점검표 사인 받고 해서 아까 한 1시 20분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일시장부터 여기 터미널 정도까지 빈 차로 이제 오다가, 오늘은 저기 가스 충전을 먼저 안 했어요. 차량 점검, 그 오일장 먼저 들려야 돼서 점검 먼저 해야 돼서. 그래서 가스 충전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콜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한 10몇 분 동안 안 들어오다가 콜이 들어오니까 잘 됐다 해서 잡았는데 성산이 떴어요. 성산이. 근데 이름만 성산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더 베스트 제주 성산호텔 장거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첫 콜이 장거리면 나이스한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가봐야 알겠는데, 지나가다가 여기 제가 가까이 있어서 잡힌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가스 충전을 못하고, 뭐 가스도 지금 한 180km 남아 있으니까 충분은 한데, 여기가 보니까 렌트카에 차량 반납하고 가시는 건지, 어쨌든 장거리인지 아닌지 몰라도 콜은 들어왔습니다. 첫 콜이. 콜 없어서 그냥 우선 가스 충전이나 먼저 하자, 세차 먼저 하자 하고 왔는데, 아직 세차도 안 했는데 뭐 더럽진 않긴 한데 매일매일 세차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세차 먼저 안 하고 우선 손님 받고, 손님 나와 계시네요. 아우, 42km 4만 얼마였지? 영차 42,000원 42km만 항상 42,000원이죠 네. 여기는 성산인데 길을 모릅니다. 성산 우도, 성산 일출봉, 성산 일출봉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관광객분들이 조금 그래도 오시는 시즌, 그 봄이잖아요. 봄에는 관광객들이 그래도 꽤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광지 성산 일출봉 쪽에 한번 쓱 들러볼게요. 또 손님이 관광지에서 관광지 가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고, 요런 읍지역은 픽업거리가 좀 먼 콜이 많이 들어와요. 픽업거리가 좀 먼 콜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운행거리도 좀 길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죠. 대신 콜은 잘 안 울린다는 거. 콜은 잘 안 울리지만 이렇게 운행을 완료했을 때는 또 연계 콜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수락 버튼 계속 눌러 있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한 손님 내리고 이제 카카오콜 운행 완료하고 한 3분, 2, 3분은 이렇게 좀 또 연계 콜, 그러니까 연속으로 주는 콜을 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근데 제가 수락률이 너무 낮아져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5%의 확률이든 1%의 확률이든 해보는 거죠. 네,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첫 운행부터 42,000원 딱 하고 시작하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보통 이런 콜이 직접 결제인 이유는 손님들이 부른 게 아니고 보통 렌트카나 호텔에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호텔이나 렌트카에서 부른 손님인 경우, 손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손님 신고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면 그 손님 다시 만나지 않게 하면 정말 그 손님을 안 만나는 게 아니고 그 렌트카나 그 호텔에서의 호출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직접 결제는 절대
네, 렌트카나 호텔에서 오는 그런 콜들은 손해신고를 하지 마세요. 네. 다시 만나지 않기를 하지 마시고 항상 예. 그 자동 결제는 손님이 직접 부르는 거지만 지적 결제는 이제 렌트카에서 불렀을 경우가 아주 높아요. 예. 자, 눈앞에 성산 일출봉입니다. 자, 성산 일출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산 일출봉 쪽으로 들어가면서 성산 일출봉에 근데 성산 일출봉에서 차 대기하는 거는 안 해봐 가지고 성산 일출봉이나 우두항 요 부근에서 콜 대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 근처에서 저도 한번 오늘은 아주 낮이고 여기 온 김에 한번 둘러볼게요. 분위기가 어떤지. 아, 이런데 와서 콜 대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온 김에 한번 경험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제주시 가거나 그런 콜들은 거의 아니고 거의 관광지에서 관광지 가는 콜이나 아니면 성산에서 성산 내에 왔다 갔다 하는 콜들이 많을 거예요. 콜 중에는 예, 콜이 많다는 게 아니고 콜이 있으면 그 중에 대부분 가까운 데 가는 콜이긴 한데 뭐 이제 저녁 시간이나 이럴 시간이면 제주시로 빨리 넘어가는 게 맞지만 예, 지금 딱 콜 별로 없는 2시부터 4시 사이 시간이니까 예, 한번 쓱 한번 분위기 봐 보겠습니다. 어쨌든 1시간 열심히 달려와서 42,000원이니까 1시간은 예, 빈차로 돌아다녀도 시간당 2만원을 하는 거죠. 네. 한번 쓱 분위기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달려. 근데 길을 잘 몰라서 여기저기 한번 들러가 보겠습니다. 달려 갑니다. 일출봉 성산항 어디로 갈까요? 일출봉으로 갑니다. 네, 제가 성산 일출봉이랑 여기 성산항 두 군데를 와봤거든요. 한번 경험 삼아. 네, 그래서 성산 일출봉 앞에 가서 택시 이렇게 서 있는 택시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어떻게 줄을 서는 거냐 모르니까. 근데 거기는 물리적인 줄 서는 것보다 이론적인 줄 서는 거더라고요. 이제 차가 설 수 있는 곳, 택시가 설 수 있는 곳이 한 자리 정도 있고 나머지는 골목골목에 그냥 대충 서 있고 요 택시가 딱 제일 내려오는 제일 좋은 자리에 한 대만 딱 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공식 택시 대기장이 아니에요. 그냥 암막리에 서 있는 데인데 거기 자리가 협소하니까 딱 택시 한 대만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자리긴 한데 거기서 택시가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 다음 순번들은 요 주차장 쪽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주차장 쪽에 아예 따로 이렇게 기다리다가 1번 차가 빠지면 그 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시 오는 약간 이론적인 줄서기네요. 이론적인. 물리적으로는 2번인지 3번인지 순서가 딱 정해져 있지 않는, 근데 서로 암흑리에 내가 먼저 왔다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약간 그래서 그냥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러 갔다 온 거고요. 그리고 성산항은 보니까 택시 줄 서는 곳이 있네요. 줄 서는 곳이 있고 거기 가보니까 택시가 15대 정도, 한 20대 가까이 쫙 줄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배 한 대 들어오면 또 우르르 타고 그러겠죠. 오래 기다리긴 해도 배에 손님이 내리면 또 우르르 타고 또 뭐 그런 게 있겠죠. 시간 맞춰서 가서 줄 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 배에 손님이 그 택시들을 다 못 채우고 그냥 조금만 태우고 가버릴 택시가 반 이상 남아있을 수도 있고 복글복이겠죠 저것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이렇게 택시 줄 서는 거는요 가서 물어보는 게 정답이에요. 가서 여기는 어떻게 줄 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나아요. 뭐 자기 독불장구처럼 그런 거 무시하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은 같은 제주도라도 그 줄 서는 곳마다 어떤 룰이 있잖아요. 예. 정식으로 택시 대기장이라고 택시 탑승장이라고 돼 있는 곳은 그냥 가서 줄 서면 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뭐 각자의 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쭉 이어오는 룰이니까 가서 그냥 싸움 안 생기게 미리 물어보고 하는 게 현명합니다.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저게 안 맞아. 줄 서는 게. 저렇게 장시간. 그리고 또 개인 사장님들은 저렇게 줄 서면서 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인은 조금 저는 반신반의하고, 그 와중에 제 성격하고도 안 맞고, 이게 어느 게 이익이든 손해든 간에 성격이 좀 맞아야 돼. 이게 이거 줄 서는 것도 저같이 좀 약간 조급해하는 성격은 안 돼. 이제 여기서 30분 동안 손님 기다렸는데, 저는 좀 짧은 거리 가는 손님이라도 어쨌든 빈차로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좀 맞아요. 예, 손님 똑같이 못 태우더라도 30분 동안 빈차더라도 예, 가만 앉아서 이제 성격이 맞아야 돼, 성격이. 예. 아무튼 각 그 줄 서는 것도 어느 정도 그 비공식 줄 서는 것들은 룰이 있다. 예. 한번 궁금해서 또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여기는 이렇구나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택시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성산항에 택시 대기줄이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택시 대기줄에 대기 많이 하시네요. 네. 뭐 꼭 자기가 안 하더라도 알아두는 건 좋잖아요. 예, 알아두는 건. 뭐 요렇게 가면서 뭐 구좌, 함덕 이쪽에 넘어가면서 손님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예, 콜이 안 울리긴 하지만 아까부터 지금까지 콜이 하나도 안 울려요. 네, 안 울리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에 이슈대가 있죠. 그 불법 프로그램. 어쨌든 불법 프로그램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가맹분들도 사용을 하신 건지 아니면 비가맹분들만 사용하시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비가맹분들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막 엄청나게 많은 콜들 중에서 골라받는 것이긴 한데, 그 와중에 이제 자동으로 골라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적으로 아직 나한테 안 보여질 그런 예비 콜까지 땡겨서 수락한다는 거잖아요. 예. 아직 카카오콜 안 올렸는데 그것도 3초 후에 카카오콜 올릴 건데, 그거를 세로 고침을 통해서 그 BTS나 이런 그 가수들 공연하는 것도 그 세로 고침하는 거잖아요. 그게 렉이 엄청나게 유발시키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서 인터셉트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단속에 대해서 이제 근절된다고 콜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콜수는 똑같아요. 어차피 수행하는 콜수는 차량 대수에 따른 콜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먼저 선점하던 거를 이제 다른 분들도 받게 되는 거지, 콜 숫자 자체는 똑같아요. 콜 수는 변함이 없고, 단지 이제 좀 장거리 가는 콜들이 여러 사람한테 좀 분배가 되는 현상이 있겠죠. 네. 근데 그것도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예. 그러니까 공항 같은 얘기, 공항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우선 카카오가 보내준 것 중에 인터셉트 하는 거지, 제가 10km 밖에 어떤 사람이 40km를 가긴 갈 거야. 근데 제가 그 사람하고 거리가 한 10km 밖이야. 근데 그걸 인터셉트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 사람한테 울릴 건데, 아직 3초 후에 올릴 거를 먼저 인터셉트 하는 거긴 한데, 3초면
그래도 한 5분? 한 2, 3km 정도까지는 땡길 수도 있겠네요. 2, 3km. 예. 5분, 3, 2, 1. 한 1km. 1km 안에 거는 잡아 당길 2km는 잡아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울린 거를 잡아 끄는 거니까. 그게 대박이긴 하죠. 예. 아직 그러니까 울릴 것 중에 골라받게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우와 할 건데, 먼저 땡긴다는 개념은 신박했어요. 세로 고침을 이용한. 이게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지만요, 이런 아이디어는 중간에 누가 있는 거야. 이게 프로그래머한테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좀 난놈들이 있는 거야.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인터세스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면 야, 이거 인터세스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 하는 거는 그 다음은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건데, 프로그래머가 막 이것저것까지 다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택시 업계나 이런 걸 콜 시스템을 잘 알아야 어떤 걸 만들어야 되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이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한 사람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프로그래머가 해내느냐 못해내냐는 프로그램 능력, 실력인데, 어쨌든 한계는 있죠. 예. 콜이 들어온 것 중에 인터셉트 하는 거지, 카카오 호출 뿌려주는 것 자체를 해킹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거는 개념이 다르니까. 이건 단지 어쨌든 내 폰에 들어온 그 정보여서 이제 5초마다 나한테 갱신돼서 울려야 될 거를 0.1초 만에 계속 그러니까 보여주지도 않죠.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 분석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장거리 콜만 탁 인서세스 하는, 스틸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하여튼 똑똑한 놈들 많아. 근데 이것도 지금 단속된 거 보니까 한 업체만 단속된 것 같아. 한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개로. 그때 월 30만원, 25만원, 30만원 얘기하던데, 월 한 8만원짜리인가도 있을 거예요. 7만원인가, 8만원짜리도 있고, 다양해요. 파는 놈들이. 우리 게임을 해봐도 알잖아요. 게임을 해봐도, 특히 리니지 같은 것도 자동 사냥 프로그램, 불법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프리섭, 서버를 가짜로, 가짜 정식 서버가 아닌, 짝퉁 서버를 만드는 건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애들이 진짜 다행이에요. 만드는 애들이.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사전 시킨 사람들이 여러 명이니까 프로그래머도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종류도 다양해요. 그것처럼 이것도 프로그램이 다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장거리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 조금 더 장거리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한두 군데만 잡힌 것 같아. 프로그램이 최소한 5개 이상은 있을 거예요. 5개에서 10개. 근데 너무 비싸게 팔아먹었다. 한 달에 25만원은, 그건 너무 비싸게 판 것 같아. 암만 불법이라도, 이놈이, 7, 8만원 정도면 그래, 사람이 혹할 수 있어. 7, 8만원이면, 한 달에 7, 8만원 내면, 그걸 6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25만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 25만원 내고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25만원이면 그걸로 25만원을 더 벌 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면, 그것도 하루에 10,000원 효과 있을 수도 있긴 있겠네요. 네. 꼭 장거리만 아니라도 콜만 어쨌든 잘 받게 하는 거니까 그 정도 가치는 하긴 하네요. 25만원. 어쨌든 시장 경제니까 그 가치를 해야 그 값을 내는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시장 경제도 불법
불법적인 시장도요, 시장 경제 안에서 돌아갑니다. 시장 경제 안에서. 오히려 시장 공정한, 그러니까 공정이라게 하면 합법적인 시장보다는요, 원래 불법적인 시장이 더 그 시장 원리에 가깝게 돌아가요. 왜냐하면 합법적인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약자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용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불공정하지 않게. 근데 이 불법적인 것은 돈 많이 낸 놈과 돈 많이 안 낸 놈의 그런 그 등급도 확실히 만들어 버리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불법적인 거나 뭐 신호 위반도 불법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지적하고 뭐하고 할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옛날에는 젊을 때는 정의로운 사회 막 이런 그렇지만 이제는 에휴, 인생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뭐 불법적인 거 하면은 언젠가는 또 그거에 대해서 벌 받을 때가 있고, 또 법을 다 지킨다고 또 그게 정답이냐, 이것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뭐 다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공정을 다 따지려면 힘들어. 예. 내가 빈 차로 열심히 저녁에 다니고 있는데 어떤 차가 속도 내가지고 휙 해서 앞질러 가서 손님 태웠다. 야,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로 뭐 마음 상해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또 뭐라 하겠어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도덕이고, 이게 애매해. 자기 그냥 생각대로 사는 거죠, 뭐. 예, 뭐 되도록 그러지 말자라고는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얘기는 하죠. 우리 그거 쓰지 맙시다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뭐 신호위반 하지 맙시다. 우리 택시기사님들 신호위반 하지 맙시다. 네. 약간 공허한 메아리일 수도 있고,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거 있죠. 너나 잘하세요.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도 신호위반 안 한다 해도 전멸등이 알게 모르게 넘어가면서 위반하는 경우 있고,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정말 잘 키다가도 안 키고 그냥 차선 변경하다가 뒤에 차 빵거리면 깜짝 놀랄 때 있죠. 뒤에 차 없는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선 쓱 바꾸고 있는데, 그래도 불법 프로그램은 다 잡혔으면 좋겠어요. 별로 나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왜냐면 그 콜들을 그분들이 안 잡았다고 내가 받으라는 보장도 없고, 또 장거리 콜 들어왔는데도 안 받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저는 특히 할증 시간 전인데 외곽지로 한 30km 나가는 콜이다 하면 잘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 조금 전에도 막 30km짜리 대정 걸리면 어떨 땐 가고 어떨 땐 안 가고 하는데, 사람이 간사해서 항상 장거리 콜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낮에는 장거리 콜이 좋죠. 예, 저도 이럴 때는 장거리 콜 선호합니다. 예. 이런 낮 시간에 콜 없는 시간에 콜 많을 때는 사실 장거리 콜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콜, 예, 시청 연동.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시청에서 연동, 연동에서 시청, 시청에서 연동. 그거 말고는 제일 좋아하는 건
길손님 내리자마자 길손님, 내리자마자 길손님. 예, 지금 제일 좋아합니다. 내리는 곳에서 길손님 바로 타고, 또 내리는 곳에서 길손님 바로 타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만이 아니고 다 좋아하겠죠. 네. 누가 그걸 안 좋아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지. 어떻게 좋아하는 손님만 받고 좋아하는 콜만 받겠습니까? 또 손이 없으니까 말이 많아지죠. 네, 입 다물고 제주시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제주시로 고고싱. 제주시에서 만나요. 제발. 네, 제주시는 들어왔고요. 성산에서 제주시 근처까지 오는 동안 콜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50분 이상 빈차로 왔고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당 2만원 한 거나 비슷해요. 네. 1시간 가고 50분 빈차로 와서, 네, 2시간에 42,000원이니까 그나마 거의 제주시 거의 다 들어올 때쯤 손님 태우고 시내 들어와서 이제 13,000원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2시간 반은 안 된 거예요. 예. 2시간 딱 시간당 2만원, 어쨌든 시간당 2만원 된 것 같아요. 지금 2시간 반에 5만원 조금 넘었으니까. 그리고 어제까지 해가지고 제가 산학금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제가 사장님입니다. 벌어들인 수익 100%, 31일까지 모든 수익금은 제가 가져갑니다. 13일부터 3, 4, 5, 6, 7, 8, 9, 11, 19일 동안 번 모든 수익금. 예. 열심히 하면 한 550 이상도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후반부 가면 점점 매출이 아마 줄어들 거예요. 이게 점점 나태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처음에 열심히 해서 산학금 채워놓고 그 다음에 신나게 달리다가 나중에 조금씩 예, 그 게으름심이 또 찾아옵니다. 생각해보니까 멈춤. 큰일 날 뻔했네. 콜 멈춤. 이거 왜? 콜 멈춤. 빈차. 가스 충전하러 가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그 자동차 택시 제주도 택시 점검 받는 날이어서 점검 갔다 오느라고 가스 충전을 안 했거든요. 네. 사실은 성산에서 그냥 빈차로 넘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가스가 막 충분치 않아 가지고 괜히 서귀포 갔다 뭐 어디 갔다 막 이렇게 하면 괜히 그 가스에 대한 그 생각으로 이제 머리를 장식할 것 같아요. 지금 한 칸 남았거든요. 80km. 예. 이제 꽉 차면은 500km인데 지금 420km를 탄 상태니까 그래도 리터당 10.9리터. 리터당 10.9리터. 어제부터 해가지고는 리터당 10리터. 이번 달 13일 동안은 리터당 9.2kg. 예. 이 차는 보면 신형 소나타는 제가 10달 동안 11개월 동안 보면 평균 9.0이에요. 리터당 9.0. 예. 항상 매달 보면 리터당 9.0이었어요. 자, 이렇게 낮근무. 그래도 낮에 이렇게 시내 약간 싹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럴 땐 비상등 켜줘야 됩니다. 뒤에 차가 빵 안 거리게. 나이 드신 분이 건널목 늦게 건너면 뒤에 차가 왜 안 가 해서 빵 할 수 있잖아요. 안 보여서. 이럴 땐 비상등 잠깐 켜주는 게 좋습니다. 낮에 아까 시내로 들어오면서 손님 있을 때 보니까 그래도 길에 길손님들 조금 보이더라고요. 예. 가스 충전하고 길손님 위주로 영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려 갑니다. 네, 이마트 앞에서 탄 손님이 이 빕스 신광 사거리로 와서 공항으로 왔습니다. 예, 역시 이 시간에는 공항도 택시가 없네요. 예, 차 막히는 시간에 개인이 길을 헤매면서 길손님 모시는 것보다 이렇게 근처 왔을 땐 줄대기 하는 것도 좋네요. 택시 기다리는 손님만 있고 택시는 없고 바로 딱 가면 손님을 모십니다. 어디로 가는 손님을 모시게 될까요? 자, 제가 바로 2번 캐리 하나 있는 손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신호텔 시티점요. 네, 역시 나이는 정말 이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까 한 80세 넘으신 여성 손님이 타셨는데, 할머님이 타셨는데, 딱 타시더니 유튜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 카메라만 보고도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 촬영에 대해 조언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지식보다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와, 한 거의 90 가까이 85세 이상, 저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분인데, 와, 그 젊은 분들도 이 카메라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첫 마디가 혹시 유튜브 하세요? 이렇게, 예, 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 찍는 카메라입니다. 하니까, 야,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주 듣기 좋고,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 보면서, 야, 젊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 훨씬 진짜 젊게 사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는 이야기, 그러게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 냄새가 나는 그거 하니까 지금 양말을 바꿔 신고 싶으네. 요즘 날씨가 더워져 가지고 할증 시간 조금 전에 양말을 한번 바꿔서 신는 게 좋습니다. 예, 양말을 제가 항상 2개 정도 들고 다니고, 원래 겨울에는 하나 들고 다니고, 비 오는 날이나, 그러니까 들고 다닌다는 게 하나가 항상 있어요. 하나는 항상 있고, 비 오거나 이제 조금 날씨가 기온차가 클 때는 하나를 더 챙기고 다니는데, 이제 할증 시간 전에 양말을 한번 바꿔 신어야겠네요. 네. 이게 바꿔 신으면은요 확실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막 꼭 바꿔 신어야 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새 양말로 신으면은요 기분이 상쾌해져요. 기분 전환용으로도 양말을 바꿔 신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전환용으로. 자, 손님이 어느 쪽에 계시나? 각각 건입동에서 손님을 내려다 드렸는데 바로 콜이 들어와서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서 콜이 계속 지금 길손님으로만 운행을 했는데 또 콜이 들어오긴 하네요. 네. 자, 손님 나와 계시네요. 나이스. 자, 손님 모십니다.
어이구, 용담 한라병어, 연동 한라병어, 용담 프라임 9분. 이 시간에 9분은 좀 애매하죠. 10시에 5분. 오케이, 5분 콜. 쭉 올라가서 좌회전. 네, 딱 988m. 1km 안쪽이네요. 네. 이 시간에는 솔직히 콜이 좀 많을 시간이긴 해요. 네. 요즘 그래도 1월달, 2월달보다는 확실히 저녁에는 콜이 많아졌어요. 네. 근데, 제가 수락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낮에 좀 콜이 저만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조금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예. 근데 올 수락할 때보다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올 수락할 때처럼 올 수락까지 아니지만 대부분 수락. 예. 그래도 올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수락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1월달, 2월달 좀 비수기 때 좀 길손님을 많이 모시다 보니까 어쨌든 생존이잖아. 생존. 그냥 카카오콜이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길손님을 많이 모시다 보니까 이제 콜 수락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이 좀 덜 울리고. 예. 하지만 지금도 나름 괜찮아요. 솔직히 이렇게 시간당 매출 올리는 거는 길손님이 나쁘진 않아요.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 에너지 소모가 더 많다. 예, 카카오 콜로만 다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초보였을 때 지금 상황이면 올수락 하는 게 맞죠. 예, 길손님보다는 올수락 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다고 지금은 올수락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올수락해서 지금 매출 올리려면 약간 근무 시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근무 시간이 딱 좋습니다. 1시 정도 해가지고 2시 끝내는 이걸로 이제 계속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올수락은 좀 힘들어요. 올수락 하려면 한 14시간 해야 돼. 14시간 해야 지금 매출 나오다 보니까. 대신 올수락 하면 장점은 있죠. 낮에 콜이 조금 더 많습니다. 콜이. 예. 왜냐면 저녁에 콜 많을 때는 수락률 낮든 높든 비슷하게 잘 들어와요. 예. 물론 올수락이 잘 들어오긴 해요. 올수락 해야 하는 분들이. 근데 카카오 비가맹 기사들이 올수락 해줄수록 가맹분들은 좋죠. 예. 장거리 픽업을 다 비가맹이 소화해주면 원래 올수락 하면 할수록 가맹분들은 좋아요. 오히려. 왜냐면 똥콜을 다 처리해 주니까. 그쵸? 똥콜은 비가맹이 다 처리해 주니까 올수락 많이 하는 비가맹이 많을수록 가맹 기사님들은 좋은데, 뭐 그렇다고 또 무조건 가맹 기사님들이 좋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콜수는 줄어드니까. 예. 근데 요즘 보면 가맹분들도 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가맹분들도 길손이 많이 모시는 분들은 또 길손이 많이 모시고, 또 길손이 아예 안 마시고, 예, 콜로만 해서 수락률이나 수익률 높여서 콜 잘 받고 계속 다니시는 분은 또 그렇게 운행하시고. 예, 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요. 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손님 모십니다. 손님이 반대쪽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우고. 안녕하세요. 네, 네, 현재 시각은 12시 10분.
할증 시간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운행이 잘 되고 있고요. 사실 택시라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단거리 경기가 아니고 중장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마라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인데 뭐 이제 일반 마라톤 42.19km보다도 더 멀리까지 가는 마라톤 대회들을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마라톤은 뭐 80km짜리도 있고 뭐 100km짜리도 있고 이렇지만 정말 놀라운 마라톤을 봤는데 875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875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이 있는데 며칠 동안 달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60세 넘은 그 노인이 이제 참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장화 같은 거 신고 이제 그 복장도 완전 평범한 일상복 입고 와가지고 참가를 하니까 그냥 장난으로 참가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우승을 하셨어요. 이 875km라는 거리를 계속 달리는 거예요. 이제 뭐 중간에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은. 근데 이분이 뭘 하시던 분이냐면 이제 목장에서 이제 소나 이런데 이제 한마디로 양치기 같은 그런 카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항상 들판에서 달리던 게 일상이라 달리는 거는 자신이 있어서 참가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1등을 한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분이 2등이랑 이분이 얼마 만에 들어왔냐면 5일 15시간 5일 하고도 15시간 동안 계속 뛴 거예요. 뭐 중간에 쉬기도 하셨겠지만 5일 15시간 동안 뛰어가지고 875km를 뛴 건데 이분이 2등이 몇 시간이 차이 났냐면 2등도 엄청 선수잖아요. 2등이. 근데 10시간이 차이 난 거예요. 10시간. 그러니까 2등이나 이제 3등, 4등 이런 분들은 다 선수예요. 선수. 이제 기록 단축을 위해서 막 노력도 많이 하고 훈련도 하고 뭐 또 하던 분이고 이 1등 하신 그 60세 넘은 노인은 연습도 없이 그냥 참가한 거예요. 근데 1등을 하시는데 평소에 계속 꾸준히 이제 일상생활이 달리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또 잘 모르셨대요.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잠도 자고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계속 달렸대요. 그래서 1등을 하셨는데 대단한 게 뭐냐면 또 상금도 받으셨는데 1등 상금을 나머지 선수들과 나눠 가졌대요.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은 엄청 노력해 가지고 이 대회에 준비를 해서 참석한 건데 자기는 그냥 참석해 가지고 이제 상금까지 받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서 같이 나눠 갖는다 하면서 이제 나눠 가지셨다는데 그러니까 한 번을 위해서 뛰는 사람보다는 평생 그렇게 뛰어왔던 분을 못 이기시는 거죠. 정말 원래 선천적으로 뭐 타고난 체력, 체질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걸 보죠. 왜냐면은 뭐 1시간 차이나 뭐 30분 차이로 1등 하셨다 하면은 와 그래도 대단한 그런 기록인데 다른 선수들 뭐 3등, 4등, 5등 하고 차이도 아니고 무려 2등 하고 차이가 10시간이나 난다는 거예요. 10시간이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계산을 대충 했던데 그 시속 이제 6.5km 이 속도로 6일 동안 계속 달려온 속도래요. 6일 동안. 우리는 6.5km로 한
20분도 못 뛸 것 같은데 10분 잘 뛰어야 10분 뛰지 않을까요? 6.5km로 시속. 좀 빠른 걸음보다 살짝 뛰는 듯한 걸음이 속도긴 해요. 이제 근데 6.5km면 걸음 속도로는 좀 힘들어요. 예, 약간 뛰듯이 뛰어야 되는데 6일 동안 단 1시간도 안 쉬고 계속 뛰었을 때 그 기록이거든요. 그럼 뭐 시속 8km로 또 뛰었다가 7km로 뛰었다가 어떨 때 좀 쉬었다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예. 택시도 그것처럼 좀 마라톤 같아요. 마라톤. 하루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꾸준히 오늘 해도 내일 하고, 그러니까 하루의 그런 열정을 불태우면 안 돼요. 절대 불태우면 안 되고 그냥 내일도 똑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남들의 그런 노동 강도에 비해서 결코 못지 않은 그런 노동 강도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한 달, 뭐 2달, 1년, 어떤 분들은 5년, 10년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일반 마라톤도 아니고 우리는 울트라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참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진짜 일을 하면서 점점점 많이 느껴요.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다. 예. 다들. 정말 이 힘든 마라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포기 안 하고. 전 다들 존경스럽습니다. 자, 이제 12시 넘어가니까 그래도 오늘 할증 시간에 콜은 거의 안 울리긴 했어요. 콜은 거의 안 울리긴 했는데, 그래도 돌아다니다 보면 길손이 만나고 길손이 못 만나면 줄대기 하고, 예. 어쨌든 꾸역꾸역 해나가면 됩니다. 꾸역꾸역. 자, 오늘도 할증 시간 열심히 달려 처음엔 달려갑니다. 오늘도 한 1시 반에서 2시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와우, 금방 영상을 끄자마자 안더콜이 들어왔거든요. 한 30km 짜리.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이 멈칫해서 안 눌렀어요. 아, 못 가겠다. 물론 빠르게 눌러도 제가 배차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갈까봐. 지금 1시였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12시 20분이니까 망설여지네요. 네. 참. 콜도 없는데 그 하나 들어왔는데 그걸 망설이고 있으니 원래 이 시간에는 망설이면 안 되긴 하는데, 예. 뭐 또 어떻습니까? 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자, 길손님 찾아 또 가보겠습니다. 콜도 좀 신경 써야겠네요. 콜 또 또 그냥 너무 장거리는 좀 그래서. 자, 길손님 찾아봅니다. 할증 시간이 이래요. 이제 천천히 가면서 길손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차는 반대편에 길손님 보고 차 돌려. 저도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1시 50분. 와, 제주도에 간만에 해무가 꼈습니다. 해무. 이게 안개인데 바다 쪽으로 생긴 안개거든요. 지금 아까 제주대학교 생활관에 학생 손님들 모셔다 드리고 내려왔는데, 거기는 오히려 중산간에는 안개가 안 껴 있고요. 지금 시내 오니까 와, 안개가
너무 짙게 껴있네요. 네. 해무예요. 이게 바다 쪽으로 안개가 돼 있어가지고 아까 안더 장거리 안 간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 정도면 산업도로는 안개 정말 진하거든요. 아예 앞에 아예 안 보일 정도 안개가 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시내에서 시내에는 그래도 안개가 짙어도 약간 그래도 조금 덜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 전에 퇴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이제 밑에 쪽에만 내려가 보고 손이 없으면 오늘은 안개 핑계로 한 20-30분 일찍 퇴근합니다. 일찍이 맞나? 그래도 오늘 12시간은 근무한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은 하나도 안 쉬고 풀로 일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낮잠도 자고 했지만 오늘은 지금 12시간 안 쉬고 풀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나? 오늘은 안 쉬고 계속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쵸, 열심히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12시간 12시간 지금 딱 30분 뛰었는데 원래 제가 하루 13시간 근무가 기본이라서 한 30분 더 해야 되긴 하는데 상황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던가 아니면 30분 더 하던가. 자, 손님이 있을라나? 앞에 빈 차가 하나 있고요. 어이구, 손님이 또 갑자기 나타나셨네요. 저 앞에 빈 차를 안 타고 제 차를 타십니다. 네, 앞차가 빈 차인데 그때는 손을 안 들었다가 저가 지나갈 딱 타이밍에 손을 딱 드는, 그러니까 세 명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갈까 말까 하다가 한 빈차 지나가고 제가 지나갈 때쯤에 집에 가야지 해서 손을 든 거죠. 근데 남자 손님 혼자 타셨는데 꼭 전자담배 한 모금 핀 것 같은 느낌, 냄새가 안 피웠다고 하는데 그 있잖아요, 전자담배 들고 타는 거랑 핀 거랑 냄새가 확 다르거든요. 무의식적에 택시 탄 다음에도 택시 안에서 전자담배 한 모금 쭉 하고 핀 것 같은데 냄새가 아니라고 하니, 안 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특히 그 일회용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손에 들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해보니까 퇴근을 해야 되는데 뭐 운행 코스로 가고 있네요. 오늘 퇴근해 오겠습니다. 안개도 끼고 핑계 삼아 참여. 오늘도 12시간 30분 열심히 달려왔고요. 2시 퇴근해 오겠습니다. 오늘은 매출은 32만 1,400원. 딱 321 숫자는 좋네요. 퇴근하고요. 내일 또 화이팅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차원맨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